오늘 네, 리사르 커피 토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민석 대표님 모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바. 그러니까 네. 지금은 이제 서울에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. 네, 근데 많죠, 없었잖아요, 리사르 전에는. 맞습니다. 왜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? 제가 커피를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성황하던 시대예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컵이 좀 크잖아요. 그죠? 근데 저한테 이제 커피를 알려주셨던 분들이 카푸치노를 조그만한 잔에 줬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커피를 먹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? 네. 그렇죠. 제가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, 사실. 네. 제가 제일 좋으니까, 그게. 약수점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그 당시에는 1인이었기 때문에 한 3평 정도였거든요. 그 정도면 혼자서 충분히 커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. 이 에스프레소 바니까 좁아도 사실 가능했던 거네요. 그쵸. 여기가 지금 저희가 명동점에 있고 네. 다다음 주에 광화문점을 또 오픈을 예정이에요. 그 지금 약수, 청담, 명동, 이제 광화문까지. 광화문까지. 청담점 커피 에스프레소 네. 조금 뭐 맛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. 이제 분위기하고 맛하고도 되게 사실 중요한데요. 이 해가 좀 잘 드는 데다 보니까 좀 느긋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런 느낌과 좀 어울리는 커피 맛. 약수점이나 명동 또 종로 오픈하는 곳들은 이제 조금 더 세련되면서 깔끔한 느낌이 드는 맛. 근데 그러면 여기 와서 먹던 분이 네. 이 맛 아닌데 할 수 있잖아요. 맛이 틀리다고 하시죠. 예.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옵니다. 그 부분은 고민 중이기는 해요. 일단 시도를 해보는 건 너무 좋은 거죠. 뭐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쌀국수도 많고 뭐 네. 여러 가지 이제 외국 문화가 들어오는데 네네네. 꼭 이제 한국 패치가 붙잖아요. 특히 우리나라는 또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네. 뭔가 좀 이제 그 프리미엄이 붙는데 저희는 그 에스프레소만 드시는 거는 원하지는 않아요. 즐기는 그 느낌. 이 각색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음료처럼 마시는 거를 선호하시다 보니까, 그러니까 크림도 많이 꾸덕하게 치지 않고, 밀크도 원래는 이탈리아에서는 거품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 거를 선호하거든요. 근데 또 국내에서는 그런 식감을 또 많이 안 좋아하셔서 액체를 넣어드립니다. 보통 많이 드시는 오네로소라는 메뉴. 저희가 약간 코리안 스타일로 좀 각색을 한. 그러면 오네로스라는 메뉴가 이태리에는 없어요? 없죠. 이제 장명을 하게 된 게 번거롭다는 뜻입니다. 만들기 불편해요. 번거로워요? 만들기가 손이 좀 한 번 더 가요. 에스프레소에 설탕이 들어가잖아요. 네, 그것도 설탕. 원래는 이태리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. 그래서 단골 손님들 오시면 잔에다 설탕을 미리 넣고 커피를 받아주는 거, 이게 원래 비포 서비스인데, 국내 아무래도 에스프레소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팬층이 이렇게 막 두껍지 않다 보니까, 그러니까 이렇게 드셔보시는 게 저희 커피를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하는 차원이고요. 가격과 분위기, 맞아요. 또 편의성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잖아요. 뭐가 가장 중요하냐, 그거는 스스로 정하는 게 사실 제일 맞습니다. 저희가 보는 관점은 이 에스프레소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가격에 계속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죠. 로스팅 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죠. 얼마나 균일하게 계속 동일한 제품을 생산을 하는가, 그 원하는 맛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. 그거에 맞춰서 계속 디벨롭이 되는 거죠. 근데 하다 보면 벗어나게 돼 있어요. 그거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이제 일종의 또 브랜딩의 또 일부분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.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.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 네. 대표님 취향의 커피를 만들고 네. 그 취향의 소비자들이 오고 이거네요, 그냥. 제 취향이었지만 이게 리사르라는 어떤 독립적인, 그러니까 리사르만의 취향이 돼 가는 그게 이제 브랜딩이다. 저희 커피 맛의 특징은 다른 어떤 커피들에 비해서 좀 무난한 편입니다. 근데 에스프레소 바를 처음 오픈할 땐 그렇게 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리사르를 알게 됐던 거는 저거였어요. 인스타에 인증샷. 커피잔 막 3개 정도 올려놓고 막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탑쌓기. 초창기 사진을 봤더니 라이크가 2,000개가 달려있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. 네네. 이미 마신 잔들이 막 되게 많은 그런 건데 그 인스타 좀 덕도 좀 보셨죠?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어필하고 싶었죠. 제가 이제 1인으로 이제 운영을 할 때 약수에서 오픈하고
손님들이 좀 많이 몰리는 그 때가 있었어요. 혼자서 설거지도 하고 커피도 막 잔도 데펴서 막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막 생기니까 설거지를 그냥 안 하고 이제 쌓아놨어요. 이렇게.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주문도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그거부터 사진을 찍으시기 시작하더니 저거를 좀 덜 치워야겠다 나도 이제 그런 거. 근데 그게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서 더 네. 좋았을 것 같아요. 실제로 마케팅을 거의 안 네, 지금은 거의 안 하고 네. 있죠.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려면 왔을 때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. 그 첫 방문의 경험을 네. 염두에 두고 계세요? 염두하죠. 일단은 첫 번째는 커피 맛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친절함. 이 빠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좀 편안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. 어떤 손님이 오는지 기억도 잘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손님들이 막 북적이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아는 손님이 이제 들어왔어요. 근데 주문을 빨리 하고 싶어. 왜냐면 난 항상 늘 먹는 걸 그냥 먹으니까. 근데 손가락으로만 얘기해도 이렇게. 예, 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면은 준비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. 역시 커피만 잘 내린다고 맞습니다. 좋은 말이 있는 걸로. 바로 오시는 걸 보고 준비가 돼서 들어오면은 커피가 나오는. 진짜로. 우와, 그게 최고의 서비스죠. 그러면 스텝이 자주 바뀌면 안 되겠어요. 맞습니다. 그럼요.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날도 이제 정기적으로 쉬는 것도 그런 직원분들의 그 스태미너 되게 중요해요. 여기가 시스템이 한번 바뀌었잖아요, 올해. 네, 네. 원래는 스탠딩 가격이 있었고, 네. 이제 의자에 앉아서 즐기면 뭐 두 네, 네. 배가 가격이 달랐어요. 네, 근데 맞습니다. 추석을 기점으로 똑같아졌어요, 가격이. 테이블을 운영할 때 직원분이 한 분 더 필요하더라고요. 주문을 받아가는 시스템이에요. 네, 받아서 이제 결제도 다 해드리고, 이제 물도 세팅해드리고, 커피도 다 가져다 드리고, 두고 가시면 다 치워드리고. 매출과 사실 좀 연관이 좀 컸고요. 계속 하고 싶은 서비스였지만, 종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. 뭐 시도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. 손님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범주를 드리는 게 저는 되게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러면 스탠딩 손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 지금도 네. 사서 먹을 것 같은데 네.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. 네네.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? 가격을 그 아쉬움을 안 느끼시게끔 소폭 조정했습니다. 거의 스탠딩 가격에 맞춰진 거죠. 그래도 그게 직원 인건비보다는 나았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도 그 네. 기본 에스프레소 가격은 안 올리셨대요. 에스프레소만큼은 1,500원에 즐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거를 못할 거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. 예. 지점이 늘어나는 게 네네. 결국은 어떤 그 매출 면에서는 이득인가요? 제가 혼자 가게를 했을 때가 가장 수익이 좋아요. 두 번째까지도 괜찮았습니다. 근데 이제 세 개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경영의 관점에서 봐야 되더라고요. 가게를 늘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깨닫고 네 번째 매장을 하게 된 거죠. 네, 한 10개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누가 돈을 빌려주시면. 싸게 투자해주세요.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. 이렇게 직원으로 경험을 쌓고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지. 현장에서 배우면서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럼 어떤 데가 좀 좋을까요? 뭐 크게 구분했을 때 개인 카페가 있고 프랜차이즈 카페가 그쵸. 있잖아요. 이 두 가지 유형을 다 경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. 개인 커피숍에서 내가 일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서비스적인 측면이 더 많이 좀 부각됩니다. 프랜차이즈는 반대로 서비스적인 부분은 조금 덜 해도 사실 괜찮아요. 왜냐하면 이미 서비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. 그러다가 창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경험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해요. 도쿄를 간다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경험이라는 거는 곧 영감이다. 영감을 받았다면 실행을 해야 되겠죠. 예. 치킨집 옆에 치킨집처럼 카페 옆에 카페인데 어떤 가구나 막 이렇게 마음가짐을 시작하면 좋을지. 코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. 이미 그 얘기는 10년 전부터 계속 있던 이야기라서 당연히 의지가 있어야죠. 내가 노력을 하고 갈아 넣겠다라는 그 다짐이 그쵸, 좀 있어야 되는 것 갈아 넣어야죠. 같고요. 나를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. 계속 열심히
할 것인가. 예.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깨끗하게 항상 청소해 놓고 한 명이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커피숍 하는 친구들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했던 게 직원이었어요. 왜냐면은 이렇게 진짜 내가 정말 훌륭한 바리스타가 돼야지, 혹은 내가 정말 나중에 나만의 카페를 할 거야, 이래서 온다기보다는 네. 뭐 지금은 또 모르겠지만 그때는 막 그냥 그야말로 그 알바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,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면접 보러 오려고 했다가 뭐 안 나오고,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서비스적인 것도 중요하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원 네. 폴이 중요한데 네네. 어떻게 좀 사람을 뽑으세요? 제가 면접을 안 보고요. 아, 우리 점장님들이 다 본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뽑고 있습니다. 아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커피 하신 거 네. 행복하시죠? 행복합니다. 예. 저희 과장님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. 저희가 커피를 볶고 통에다 넣고 뚜껑을 닫아 놓거든요. 근데 뚜껑 열면은 그 향기가 한 번에 이렇게 쫙 오거든요. 그래서 야, 참 냄새 좋다. 이런 얘기를 했더니, 이런 향기를 맡으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좋다.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아유, 또. 그때 제가, 그래, 맞다. 참자. 견디자, 버티자. 네. 제가 혼자 장사를 할 때는 저하고 이렇게 티키타카로 대화하고 하는 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세요.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 리사르라는 어떤 에스프레소 전문점을 진짜 사랑해 주시는 게 이게 진짜 감사한 거다. 네, 저를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커피 맛을 보고 와주셨으면 아마 좋겠다. 이미 그럴 거예요. 대표님을 보고 오는 게 그래요? 아니고. 지금 약간 감동 라인 깔려고 하는데 지금 아니에요. 지금 마무리 이미 그냥 커피 아름답게. 때문에 리사를 찾아주신 것 같고, 네. 근데 오늘 어쨌든 대표님 매력을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, 네, 이렇게 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